네, 반갑습니다. 조코피TV 조현일입니다. 자, 오늘은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포젬스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브랜든 포젬스키를 난 로터리, 그러니까 1라운드 14순위 바깥으로 지명을 처음 했을 때 많은 워리어스 팬들이 포젬스키가 이 정도로 잘 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신 분들은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젬스키는 물론 이제 뭐 산타클라라 대학을 나와서 굉장히 많은 발전을 했고, 그리고 또 BQ도 훌륭하고, 그리고 메인 볼 핸들러 치고는 뭐 아주 키가 큰 195cm가 넘으니까 그런 신체 조건에 주목하시는 분들은 계셨지만, 포젬스키가 올 루키 퍼스트 팀에 뽑힌다 라고 예상한 분들이 많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뭐 저도 당연히 마찬가지였고. 그런데 그렇던 이 브랜든 포젬스키가 유타 재즈가 가장 원하는 조각이자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반드시 지키고 싶어하는 선수를 거듭났습니다. 이 포젬스키를 한번 만나보시죠. 자, 브랜든 포젬스키,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절대 안 된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유타 재즈는 라우리 마카넨을 워리어스로 내주는 대가로 줄곧 뭐 조나단 쿠민가나 모제스 무디가 아니라 브랜든 포젬스키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골든스테이트는 포젬스키를 지키려는 입장이죠. 그래서 워리어스 구단은 포젬스키를 일반적인 롤플레이어나 그냥 뭐 주전급 선수가 아니라 올스타급 자원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상 포젬스키를 트레이드 불가 자원으로 분류한다 라는 보도입니다. 그래서 유타 재즈가 포젬스키를 원하는 이유는, 유타 재즈도 뭐 백코트 많습니다. 키온테 조지 있죠, 그 다음에 이번에 뽑은 아이지아 콜리어 있죠, 그리고 기존에 뭐 콜린 약스턴, 그 다음에 조던 클락슨 있죠. 굉장히 가드 자원이 많아요. 어떤 식으로든 교통정리가 필요한데 포젬스키를 왜 원하냐? 일단 볼 핸들러는 다다익선이고, 그 다음에 포젬스키 같은 류의 선수는 뭐 급락하거나 쇠락하는 경우가 많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운동 능력으로 농구하는 스타일 아니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몸빵이 되죠. 195, 196cm죠. 거기에다가 BQ 줬죠. 오펜스 파울 유도하는데 달인이죠. 그리고 물론 뭐 샷 크리에이팅이라든지 아니면 양손 마무리가 좋은 선수는 아니지만 리바운드 잘 잡죠. 그리고 흔히 말하는 팀의 해가 되는 주접 같은 플레이어가 전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 가장 큰 강점은 뭘까요? 바로 루키 스케일이 3년이나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제 루키 시즌 보낸 선수인데 2, 3, 4년 메이저리그 치면 서비스 타임이 지금 3년 남아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포젬스키는 유타 재즈가 반드시 원하고 싶어하고, 유타 재즈가 원한다는 건 그만한 매력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도 뭐 모제스 무디, 쿠민가는 모르겠는데 포젬스키는 안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앤서니 슬레이터, 이 앤서니 슬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내부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인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앤서니 슬레이터의 보도에 따르면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라우리 마카넨을 위해서 올인 하지는 않을 계획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말인 즉슨 결국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라우리 마카넨에 대한 관심은 있는 편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기둥 뿌리까지 뽑아서 라우리 마카넨을 위해서 유타 재즈에게 모든 걸 던지진 않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유타 재즈의 트레이드를 담당하는 인물은 바로 데니 에인지입니다. 그래서 데니 에인지 같은 경우에는 항상 유리한 쪽으로 협상을 잘했고, 본인이 원하는 바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관철을 시키면 트레이드 던 딜, 만약에 그게 안 되면 파토 이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도 만만치 않은 상대를 만났는데, 자, 유타 요구사항을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포젬스키, 그쵸? 그 다음에 1라운드 픽 3장, 그 다음에 비보 스와핑 4개,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뭐 세컨 라운더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라우리 마카넨이 매 시즌 부상을 입고 실제로 루키 시즌이 가장 많이 뛰었어요. 68경기. 그 이후로는 가장 많이 뛴 경기가 66경기고 매 시즌 16경기 이상을 빠진 선수입니다. 그래서 건강도 뭐 생각보다 별로고, 그 다음에 올스타 한번 뽑혔고, 올 NBA급도 아닌데, 왜냐면 일단 올 NBA에 뽑히지 않았으니까, 올 NBA에 뽑히지 않은 선수에게 야, 이 정도 내주는 거는 정말 오버다 라고 지금 대다수들이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는 라우리 마카넨을 데려오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은 할 겁니다. 하지만 유타 재즈가 원하는, 데니 에인지 사장이 원하는 지금 이런 사항들을 받아줄 계획은 아예 없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큰 이유는 물론 뭐 1라운드 픽 3장, 비보 스와핑 4개도 엄청나긴 합니다만, 일단 포젬스키를 팔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워리어스 구단의 그룹 오너십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스티브 커 감독의 이야기라든지 아니면은 뭐 마이크 던니비 주니어 단장 이야기가 아니라 조 레이콕 구단을 비롯해서 구단 그룹의 오너십들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포젬스키 최고지 않냐. 지난 시즌 올 루키 퍼스트 팀에 뽑힌 선수고, 그 다음에 스티브 커 감독이 포젬스키를 활용을 했다
루키임에도 불구하고 포젬스키를 절대 배제시킬 수가 없었다. 왜냐? 그만큼 많은 것들을 잘하고 자신감이 넘친다. 그 다음에 NBA에서 뛸 수 있는 신체 조건, 바디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원하는 모든 지점에 도달할 수 있다. 3점 쏠 수 있고 드리블 돌파할 수 있다. 포젬스키가 못할 게 뭐가 있냐? 그래서 우리는 흥분이 되고 포젬스키는 미래 올스타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굉장히 구체적인 이유를 들었어요. 못할 게 없다. 모든 걸 다 잘하지 않느냐. 강인한 사이즈, 그 다음에 또 BQ, 원하는 플레이를 모두 다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 못을 박았습니다. 자, 물론 이런 이야기들을 고지고대로 순진하게 해석할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라우리 마카넨을 영입을 하고 싶은데 우리가 포젬스키의 가치를 끌어올리면서 유타 재즈의 요구 조건을 좀 낮추게 만드는 그런 고도의 전략일 수도 있고, 뭐 아니면은 또 말 그대로 언론 플레이일 수도 있는데, 그만큼 또 반대로 놓고 보자면 포젬스키가 이번 트레이드 칩의 메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수로만 치면, 유타 재즈가 데려오고 싶어하는 그 선수로만 치자면 포젬스키가 슈퍼 메인인 거죠. 쿠민과 무디 이름 안 나오잖아요. 물론 둘은 이제 서비스 타임이 이제 거의 끝났기 때문에 다시 계약을 맺어야 된다는 그런 한계가 있긴 합니다만, 포젬스키의 이야기가 이렇게 유타 재즈 입에서도 나오고 워리어스 구단 오너십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결국은 포젬스키가 그만큼 매력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라는 걸로 저희가 설명을 드릴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라우리 마카넨의 딜은 뭐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유타 재즈도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있고,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마이크 던립이 신인 단장도 무언가 지금 계속해서 이제 큰 홈런을 때리면서 하다못해 뭐 희생 플라이라도 날려야 되는데, 이게 진짜 살림 곡간까지 다 내주고 라우리 마카넨을 데려오는 건 엄청난 도박수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또 라우리 마카넨과 또 계약도 맺어야 되고 데려온다면 여러 가지 과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에 저는 서로가 트레이드를 분명히 원하고는 있지만 딜이 되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시즌 한번 셀러리 캡을 보겠습니다. 커리가 55밀, 앤드류 위긴스가 26밀, 드레먼드 그린이 23밀이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이제 고액 연봉자가 없습니다. GP2 9.1밀, 루니 8밀, 쿠민가 7.6, 뭐 그다음에 무디 5.8, 브랜든 포젬스키 3.5인데 그 밑으로 뭐 쭉쭉 떨어지죠. 그래서 카일 앤더슨, 또 뭐 버디 힐드, 그리고 디앤서니 멜턴을 데려왔습니다. 데려오면서 결국에는 이제 2차 에이프런 밑으로도 떨어졌고, 그리고 지금 이 세 명의 연봉이 지금 들어가진 않았지만 엄청나게 많이 끌어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셀러리 디자인은 아주 잘한 상태고, 만약에 여기서 라우리 마카넨이 들어온다면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는 스테픈 커리 시대에 다시 한번 달리게 될 수는 있지만 아예 로스터의 깊이가 박살나기 때문에 라우리 마카넨을 영입하는 게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우승으로 가는 지름길이다라고는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거죠. 자, 그래서 셀러리를 쫙 보시면은 스테픈 커리의 계약은 2025-26 시즌에 끝납니다. 그리고 앤드류 위긴스는 저때 플레이 옵션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 선수들도 2025년 여름에 뭐 GP2나 뭐 루니는 끝나게 되죠. 그래서 아마도 뭐 25, 26 시즌을 전후로 해서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는 또 한 번 달리기 위한 초석을 마련할 겁니다. 그런데 그 첫 신호탄이 라우리 마카넨의 트레이드가 될지, 아니면 지금 이제 이 멤버대로 이번 시즌은 플레인 토너먼트 혹은 플레이오프에 도전을 하면서 또 한 번 기회를 노릴지, 이 부분은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골든스테이트의 예상 로스터입니다. 스테픈 커리, 브랜든 포젬스키, 앤드류 위긴스, 드레먼드 그린, 트레이 잭슨 데이비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 브랜든 포젬스키를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구단이 얼마나 좋아하냐면, 설령 클레이 탐슨과 연장 계약을 맺었다고 하더라도 주전 2번 자리는 포젬스키였다라고 이미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클레이 탐슨이 만약에 계약을 맺었다면 식스맨으로 뛸 가능성이 높았다는 거죠. 그만큼 포젬스키에 대한 그런 신뢰도가 높다고 볼 수가 있겠고, 세컨 유닛도 이 정도면 꽤나 괜찮습니다. 디앤서니 멜튼, 버디 힐드, 카일 앤더슨, 조나단 쿠민가, 그리고 드레먼드 그린이 아니라 이제 케본 루니가 세컨 유닛으로 오는 게 맞겠죠. 그래서 주전과 벤치의 기량 격차, 역량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만큼 마이크 던니비 주니어 신인 단장이 세컨 유닛까지도 아주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CP3와 클레이 탐슨이 빠지면서 73일을 아끼게 됐잖아요. 그 73일로 멜튼, 힐드, 앤더슨을 데려온 부분 저는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뭐 서드 유닛에 GP2가 또 출전을 하게 될 텐데,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우승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로스터는 분명히 아닙니다. 자,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시즌보다 더 업그레이드 됐다, 지난 시즌보다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결국 라우리 마카넨의 트레이드 유무가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에게 가장 큰 이슈이긴 할 텐데,
저는 데니 ain지 사장의 요구 조건도 그렇고 또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브랜든 포젬스키의 이름을 딱 특정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도 그렇고 서로가 간극을 줄이지 못하지 않을까. 그래서 8월 4일 라우리 마카넨은 연장 계약을 맺고 그리고 나서 연장 계약을 맺으면 6개월 동안 트레이드가 안 되기 때문에 마카넨은 유타 재즈에서 행복하게 다음 시즌을 준비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여러분께서는 브랜든 포젬스키, 물론 쿠민과 그 다음에 모제스 무디와는 또 연차 차이가 나긴 합니다만 포젬스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의견을 자연스럽게 또 자유롭게 개진을 해주시면 재밌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